커피 한 잔의 행복, 즐거움, 위로는 진정한 바리스타가 꿈꾸는 이상이다. 국내 커피계의 전설로 불리는 바리스타 박이초. 한 사람의 바리스타의 힘이 강릉을 커피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2009년부터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리고 강릉에서만 한 해 5,000명의 바리스타가 태어난다. 강릉을 최고의 커피의 성지로 변모시킨 진정한 커피 장인, 한국의 1세대 바리스타 박이초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에 커피 한 잔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언제나 손님에게 직접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는 대한민국 커피계의 전설, 커피 장인 박이초. 그의 성공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커피숍 이름이 이곳이 네. 보헤미안인데 네. 왜 보헤미안이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일본 동교에서 네. 커피를 배우고 이제 일본에서 커피 연구하시는 분이 제가 한 군데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일본과 한국 이동하다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보헤미안을 지었던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자유로운 영혼인 방랑자다 이래서 보헤미안. 뭐 약간 그럽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다 한국에 왔을 때 네. 처음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저기 서울에서 네.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경기도 포천에서 목장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초에는 몇 년도에 서울에서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아마 88년도. 그때도 그 전에는 목장을 했어요, 시골에서.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88년도에 커피점을 대학로에서 냈을 때도 네. 이름이 보헤미안? 네, 맞습니다. 그럼 88년도에 대학로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 고려대학교 후문 네. 지하에서 10년 가까이 또 보헤미안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보헤미안이 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서 10년 있다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서군간 지나서 네. 이 친곡의 휴게소 앞에서 2년 반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포 바닷가 앞에서 3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온 지 벌써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도 네, 굉장히 많이 방랑을 하셨네요. 뭐 약간 그럽니다. 그러면 보헤미안이라는 이름이 아주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여러 곳으로 네. 옮기셨고 또 베트남으로도 갈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그렇게 보헤미안 커피숍 이름처럼 네. 그렇게 방랑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특별한 뭐 이유라도 있으세요? 제 생각보다 이제 그 커피를 네. 이 깊이 생각하다가 되니까 네. 커피 재배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박이초. 그러나 유일하게 그를 붙잡는 것은 자신의 삶이자 인생 전부인 커피다. 장인의 섬세한 핸드드립을 통해 내려진 한 잔의 커피. 그것이 전해주는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카페 이름 그대로 박이초가 꿈꾸는 보헤미안의 무한한 자유로운 세상이 아닐까. 근데 누군가 네. 그 우리 선생님께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네. 마치 구도자 같다고 하는데 네. 근데 아까 저 커피 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분들도 옆에 계셨는데 네. 근데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왜 제자한테 안 맡기고 직접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뭐 맛을 뭐 처음이지만 전달을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커피 맛이 좋게 나올까요? 아마 뭐 제 경우는 커피 위에서 커피를
내리는 거지 사람이 위에서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이 마시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위에서 내린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욕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커피는 오로지 커피 맛을 위해서, 커피를 위해서 내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 경우는 다른 사람은 조금 힘들지 않은가 봅니다. 사르기 힘드니까 이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추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커피와의 인연은 처음에 언제부터 맺게 되셨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서는 아마 1986년도 예. 제가 이제 동경에 가서 커피를 배워가면서 배워가면서도 커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제가 막 동경에 가서 이제 학원에서 커피를 배울 때는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기술로 배우려고 했던 건데 근데 배워가면서도 그때 커피가 과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어렵다면 제가 다른 직업으로 바뀌는지 몰라. 저는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릉이 결국 선생님 때문에 강릉이 커피 도시로 지금 변화가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일본, 중국에서도 이 보헤미안 커피를 마시러 오기도 하고. 네. 근데 이 강릉의 매력이랄까. 네. 굳이 그 많은 데 중에서 네. 이 강릉, 이 외진 곳으로 오게 된 것은 어떤 뭐 특별한 연유가 있으세요? 사계절 살아보니까 이 서울보다 살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상화, 바닷가만 보면서 과거에는 살아왔는데 바로 그곳만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거기에 뭔가 마음에 예. 채워야 되는 부분이 예. 우연히 예. 커피가 채우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커피 도시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강릉이 여러 가지로 겨울이 길고 네. 그런 불리한 점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커피로 채우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네. 결국은 그 커피거리, 네. 그 안목항 네. 거기는 이제 뭐 어민들만 있는 네.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커피거리가 되고 네, 맞습니다. 커피 축제로 네. 몇십만 명이 네. 이 강릉에도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도 연간 2천억이 넘는다. 네. 이런 보도도 본 적이 있어요. 네.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떠나야 되는 때가 왔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반면 반가우면서도 제가 가르치는 새로운 데를 찾아야겠다. 네. 그것이 아마 아까 얘기한 베트남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바리스타가 도시 하나를 완전히 바꾸었다. 외진 항구 도시에서 한국의 커피 성지로 부상한 강릉. 박이추가 가는 곳에는 어디나 사람이 모여든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곤 그는 언제나 떠난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곳으로. 그것이 보헤미안 바리스타 박이추의 숙명인 것 같다. 서울이나 또는 경양 각지에서 네. 이 외진 곳까지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것이 네. 이제 커피 맛이 어떻게 독특하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긴 커피에 뭐 특별한 힘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느끼려고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도 행복은 있지만 예. 그 행복하는 그 차이가 예. 저는 있다고 예. 보고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은 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커피 소비가 네. 그 뭐 1조 6천억이다, 뭐 2조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커졌죠. 근데 지금 바리스타들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네. 창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그 후학들이 네, 있는데 네. 그 후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네. 이 커피에 입문한 지 3년 네. 되면 접어잡니다. 아, 3년 초. 5년 되면 이제 한파라고 하는 건 50%입니다. 네. 한파, 일본말 한파라고 하는 건 50%. 네. 이제 7년 되면 이 또 나도 된다. 또 나도 된다. 하사나라. 아닙니다. 또 나도 된다 하는 거는 그 의지에서 다른 데 옮겨서도 만들 줄 안다 이겁니다. 네, 독립할 수 있다. 네. 네. 나머지 이제 커피 가게라고 인정 받게 되는 거는 10년 돼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스타도 역시 마찬가지. 10년 정도 할 때 작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그 아드바이스 하고 싶다. 너무 초기에 작업을 한다면 조금 위험하고 또 외국에도 이제 2,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외국에서 살도 다시 한국에 와서 작업을 하도 응?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커피 바리스타가 대량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박이춘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많다. 커피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잠깐 곁눈질만으로 바리스타인 양 하는 것은 어쩌면 커피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오래가는 바리스타, 오래 기억될 커피의 맛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 말로 아트와 테크닉은 같은 뿌리의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리스타는 독립하려면 10년 동안 결국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아트처럼 감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리스타 기술자인가요? 아니면 예술가인가요? 저는 이제 예술가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통 머신이 있으니까 쉽게 뭐 한 몇 개월 동안 어깨너머로 배워서 뭐 이렇게 오픈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커피 맛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기간이 짧으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커피의 무게가 가볍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가볍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경쟁 상태가 생겼다고 봤을 때 언제 문 닫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10년 될 때 그거는 예술가가 되지만 10년 이하는 기술자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자는 그 바람으로 견디기가 힘들지 않은 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커피 장인이신데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경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참았습니다. 아, 무조건 참았어요. 언젠가는 그 좋은 시대가 올 거라는 왜냐면 커피에 미쳤기 때문에 그 커피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남해가 보면 미쳤다 하지만 저도 미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10년 될 거다 언젠가 그런 그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참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포기하지 않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게 바쁘게 살다가 되니까
그런 시간도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에서는 이제 2000년도 2학기로 생각 때는 서울 한남대교 당구대학교하고 전남 당구대학교 커피 전문가전 지도교수로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서울하고 천안에 가다가 제가 3일 피고 강원도에는 4일, 서울하고 전안에 3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참는다 이거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되니까 아마 그 생각하는 시간도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랬군요. 20년간 직접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다 보니 손목이 망가졌다. 그래서 카페 여는 날과 영업시간을 확 줄였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쉼없이 커피를 내린다.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커피 맛을 보여주고 그 맛의 기술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 곳을 방랑했지만 그는 변함없이 올곧게 자신의 길을 간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대학교의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네. 개설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은 그 어떻게 되나요? 4년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15주 과정. 15. 일주일에 한 번. 예. 아마 2시간이면 3시간. 네. 그 다음에 아마 18번 되고 예. 또 대학교에 따라서는 20번 하는 데 있습니다. 한 학기 과정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우면 이제 수료증 나오고 뭐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콤 볶는 로스팅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집에서 혼자서 자기 커피를 만들어서 취미로 삶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네. 베트남의 커피 농장에 가서 원두도 생산하고 싶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네. 국내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군대에서는 국내. 네,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재미없어요. 그럼 이 보헤미안 커피를 맛보기 위해서 빨리 여기 와서 마셔야 되겠네요. 뭐 그렇다. 제 몸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작년부터 벌써 베트남에 떠났다 이겁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좋아서 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되어 있다. 박이춘은 언제나 그랬다. 커피 내리는 일이 좋아서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갔고 그 일이 끝나면 언제나 미련 없이 떠났다. 이제 또 낯선 곳을 꿈꾸고 있는 박이추. 그는 그곳에서도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릴 뿐이다. 그동안 제자를 많이 양성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양성하셨어요? 아마 제 기억에서는 아마 2000년도 2학기부터 네. 시작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현재 한 양성된 제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뭐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4, 5천 명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많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보다 수강생라고. 네, 수강생. 네, 맞습니다. 그러면 4, 5천 명 수강생 중에 네. 진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수강생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나요? 한 마- 10년 넘은 분들도 있겠네, 2000년. 네, 있습니다. 네, 그럼 2, 30명 정도 있다고 좀 봅니다. 2, 30명은 네. 그러면 그 2, 30명이 하는 커피점에서는 보헤미안 커피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비슷한 정도의 커피는 마시러 갈 수 있겠네요. 뭐 오히려 이제 제보다 더 맛이 나는 커피 가게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어디 있나요? 예, 그거는 밝힐 수 없습니다. 네. 이 강릉의 이 커피 축제가 지금 많이 성업 중인데 네. 이 강릉 커피 축제도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네. 선생님이 하실 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커피 축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뭐 제가 할 일은 네. 대한민국 아니고 해외에서 강릉 커피 축제가 있다는 거로 알리는 알려줘야겠노. 또 하나는 강릉의 커피 도시가 다른 나라에서도 커피 축제 도시가 되면서 그 산업이 그 지역에 많이 발전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피와 함께한 20년. 이제 박이추의 일은
커피를 알리고 커피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커피가 주는 무한한 에너지와 편안함으로 스트레스와 고단함에 지친 이들에게 박이추의 커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극작가 그 손턴 와일더가 쓴 우리 읍내라는 그 책에서 보면 거기 에밀리라는 사람이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에밀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인생이 뭔 줄 아세요?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커피 마시는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커피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커피와 인생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계라고 하면 끊을 수가 없는. 뭐 나쁘게 하면 원수같이 그렇게. 결국은 사랑은 하지만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동반자인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 그건 부부 관계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부부처럼 아주 밀접한 모양이네요. 선생님한테 커피란. 서로 동반자가 되니까 네. 서로 협력하면서 제가 이루어지려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저는 또 서로가 도와주다가 되는 힘이 한 명 아니고 두 명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걸 부부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서로 동반자고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커피가 뜨거울 때 마시나요? 맛있게 먹으려면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식혀서 마시나요? 저는 커피는 마시는 커피는 뜨거울 때도 맛이 있지만 이 진짜 마시는 커피는 식어서도 뜨거울 때보다 맛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커피에는 뭐 시럽이라든지 설탕 아니면 밀크 이런 거를 첨가하지 않는 게 좋나요? 어떻게 그냥 마시나요?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다만 마시는 커피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커피는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이 법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선생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이랄까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뭐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 그것이 커피하고 입문하는 책이 그 내용에는 커피의 모든 거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볼 수가 있고 커피 마니아들도 커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미있게 나와 있는 책이 제가 권해놓은 책이 이 커피학 입문 이렇게 아마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아마 나와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자세로 커피를 만들어야 되나요? 네, 아마 제 경우는 그 자기가 만드는 이제 작품을 이제 국내에서도 검사를 받고 외국에서도 이제 검사를 받고 할 때 국내에서도 자기보다 시력이 있는 사람으로 찾아야 되고 또 외국에도 마찬가지 자기보다 이제 유명한 시력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작품과 자기 그 커피의 생각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레벨가 올라갔을 때 저 진전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1세대 바리스타 진정한 커피 명인 박이추 명인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의 전설 박이추는
그 자신이 이미 명품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는 걸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늘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커피를 정성스레 내릴 뿐입니다. 커피와의 진실하고 정직한 만남, 박이추 씨의 성공 비결입니다. 커피의 인생을 정성스레 내리는 박이추 씨의 보헤미안이 대한민국의 명소를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커나가길 바랍니다.